언니가 보고 있다. 5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정치팀의 이유주연입니다. 오늘도 같이 공동 진행하는 김남일 씨.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원금을 내고 있는 김남일입니다. 네, 10만 원 내셨죠? 아이고, 액수까지 말할 수 없어요. 청와대 출입하는 최희정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살 해주세요. 청문회가 아닙니다, 지금. 아, 이게. 몰라요. 또 역시 처음으로 데뷔하는 안녕하세요. 야당 출입하는 송경화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떠오르는 신당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13일 첫 대통령 담화가 있었죠. 대통령 담화는 5번째였고 기자회견은 3번째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요. 일단 네. 최희정 씨 제가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3번째 줄에 분명히 있었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 베이지색 색깔? 목격을 좀 했어요. 봤어요. 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겨울 정장이기 때문에 아, 그 옷을 입고 평소에 안 앉아있었고. 입으시던 옷이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일 아니면 절대 입지 그럼 이게 않는. 기자회견복이 경제활성화복에 맞춤한 기자회견복. 기자회견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입을 일이 사실 거의 없고. 근데 이번에 좌석을 뭐 네. 예전보다 1m를 더 가까이 하여 네. 더 친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옛날보다 달라졌던 거예요. 배치도 이렇게 둥그렇게 한 것도 뭐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죠. 작년부터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첫 해에는 그 노트북을 갖고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 그 브리핑룸 같은 느낌이었고, 작년부터 그런 시스템 없어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걸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뭐 소통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전 기자들이 배석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진 구도 때문에 아마 네. 또 이렇게 둥글게 앉음으로써 소통과 이런 걸 강조하려고 좀 뭐 그런 하는 모양새를 거죠? 갖추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부러 좀 자리 배치도 좀 가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옆쪽에 국무위원들이 쭉 앉아 있어서 병풍. 이번에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빠지고 옆에 수석들만 앉아 있고, 가까이에 기자들 좌석 배치는 어쨌든 그렇게 해놨죠. 질문할 기자들은 앞쪽에 앉기도 하고 뒤쪽에 앉기도 그건 하고 자기 앉고 싶은 대로, 예, 예. 네. 이번에 13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네. 했잖아요. 네.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거. 질문할 때도 계속 보고 읽으시는 게 너무 티가 아, 났잖아요. 그쵸. 물론 이 우리 진행도 좀 보고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아니지. 생중계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건 오디오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질문지를 이렇게 사전에 받지 좋냐.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질문지가 유출이 됐던데 그건 뭐죠? 질문지는 아니고, 처음부터 약간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네네.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주고, 대통령 담화가 30분 정도 되고, 네. 그러면 1시간 정도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질문을 한 10개 플러스 알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다고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제 누가 하느냐. 기자들이, 언론사가 종합일간지 있고, 경제지 있고, 뭐 인터넷, 종편, 뭐 지역, 예, 굉장히 좀 다양하고, 간에서 약간의 좀 이해관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종합지만 다 할 수도 없고, 배분을 합니다. 종합일간지 같은 각각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예, 그렇죠. 직역별로. 그래서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도 2개 정도 해왔고, 질문 개수가 배분이 되고요. 그 안에서 그 질문자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신문은 근데 총괄사이기 때문에, 총괄사는 이제 그동안 관례적으로 맨 처음에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제끼고, 거기 안에서 한번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한 언론사는 빼고, 나머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거를 그 선정을 하거든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사다리를 탔고, 올해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선과 한국이 당첨이 됐고, 그 전임자의 석진환 기자가 2번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2번 다 다 사다리를 꽝이었고. 탔는데, 예, 안 됐고, 이번에 사실 확률이, 그러니까 남은 언론사가 6개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중앙, 한겨레, 한국, 뉴시스, 내일신문. 그마저도 뽑지 못했던 우리 최희정. 야, 대단한 재주인 거예요, 대단. 그걸 피해가는 재주는. 3%의 확률을. 그리하여 그래서 네. 데뷔 뽑기를 했고. 예, 직역별로 이제 어쨌든 자기들 안에서 뽑는 룰이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뭐 네.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사다리 탈 수도 사대를 있고 살 수도 데뷔도 있고, 뭐 뽑을 순번을 수도 정하기도 있고. 하고, 네. 예, 방송 네. 같은 경우는 아예 첫 해에 뭐 순번을 정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중편은 뭐 제비를 뽑았다고 하고, 어쨌든 그건 이제 그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해졌고 예, 그래서 하고. 13명이라 10명 그쵸. 플러스라고 해서 13명이 예, 나중에 이제 조율하면서 개수가 이제 정확히 확정이 되고. 사전에 서로 상충되는 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질문 조율은 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질문자들이 뭘 하자 이렇게 되는 건가 보죠.
거죠? 사전에 그 질문을 받아요. 기자들에게 간사단에서 이제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누죠. 뭐 국내 정치, 뭐 북핵, 뭐 최근 현안 같은 것들.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워낙 기자회견을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인데 사실 유일한 기회거든요. 현안을 사실 좀 다 짚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좀 겹치는 것 빼고 뭐 이러이러한 질문을 넣어야겠다 이런 조율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질문은 사전에 취합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좀 뭐 누가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껄끄러운 질문을 맡은 기자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겠습니다. 네, 사실- 레이저를 맞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 할 때마다 기자들도 욕을 먹기 때문에 좀 더 까칠한 질문을 사실 하고 싶어 해요. 아, 오히려? 예, 그 좀 더 날카로운 질문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조율을 하기도 해요. 조선일보 네네. 취재혁 네. 선배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까로 질문하니까 뭔가 그 자체가 되게 까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긴장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 까칠한 질문들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일단 질문지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 질문지가 아니라 질문 순서가 유출됐다가 아니요.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질문지를 받진 못했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있고 어떤 언론사가 이러이러한 질문할 그러니까 것이다. 그 카테고리 예를 들어 뭐 조선일보 위안부, 뭐 한국일보는 뭐 이렇게 플러스 알파 위안부에서 좀 미진한 질문을 한다, OBS가 뭐 국내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카테고리만 사실 받았어요.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저희도 못 받았고. 그럼 KTV가 보도한 그 사전 유출됐다는 그 질문 유출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방송 기자들이 속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속보 자막을 자막 써야 속보. 되니까 예, 방송 기자들 사이에서만 공유한다. 그게 저희한테 사전 공지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정영국 대변인이 좀 오바를 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랑 비교되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하라는 취재는 안 하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 그때는 어땠냐 물어봤어요. 이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비교 네, 근거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즉흥적인 뭐 질문도 받고 뭔가 무작위 랜덤하게 기자들이 막 질문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당연히 이제 누가 질문을 할지는 사전에 다 선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어떤 분야의 질문한다 있는데 대신에 구체적인 질문 문항이야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 기자들이 뭔가 질문하다가 대통령 답변을 듣고 약간의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은 즉흥적인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 같이 뭔가 갑자기 사전에 추가 질문도 있고. 없던 질문,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네.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달이 났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노통 때는 정말로 기자회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그 출입했던 저 기자분 말씀은 일요일 날 이제 청와대 별로 할 일 없잖아요. 그죠? 기자들이 한 대여섯 명 청와대에서 하고 이제 뭐 오늘 뭐 비디오나 한 편 볼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내려오십니다. 그래갖고는 기자실로 그냥 노통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와갖고는 막 한 시간 동안 막 장광설을 그걸로 갑자기 일요일 날 5면 쓰라 막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워낙 접촉면이 많아서 사실 질문을 조율하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노통 때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선정을 하면 사실 청와대에도 대언론 업무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변인실이나 춘추관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사전에 어떤 예. 부분이 관심이 그러니까 있고 지금도 어떤 우리 질문이 나올지. 국감하면 그 각 기관장한테 무슨 질문을 할 거냐를 가지고 그 막 공무원들이 뛰는 취지 것처럼 경쟁이 예, 일어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업무를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개별 취재 기자한테 가서 어떤 취지의 질문을 하냐 이런 것들은 해서 종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오늘 나온 어제 나온 질문들 보면 대충 워낙 국내 이슈나 뭐 외국 뭐 북한 이슈나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 나올지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자료 같은 거 준비할 때 사전에 충분히 다 예상할 수 있는 다 질문에 예상할 뭐 답변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현안들과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 미리 안 그러면 써주면은 춘추 안 된다는 관장과 게 홍보수석이 이제 계속 취재를 하는 거죠. 기자들한테 뭘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취재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도 많으니까 직원들이 두루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 일이기도 하고 못하면 바보죠. 솔직히 말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예, 예, 예. 어떻게 꾸몄느냐 저는 이게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들이 너무 준비해온 것이 마치 대국민 담화문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읽으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정영국 대변인이 그런 거 받은 적 없고 라고 말함으로써 네, 네. 더더욱 그 네. 의혹이 증폭됐다고 아니 뭐 할까요? 전 충분히 의혹이 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질문지를 어떻게 빼갔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준비는 했겠죠. 분명히 했을 것이고 질문지도 받아갔겠죠. 어떤 식으로 노정면 앵커가 빼낼 수 있는 질문지를 뭐 청와대가 못 빼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자회견을 보고 네. 정치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네. 뭐가 궁금했냐고. 한겨레 기자가 좀 더 의기롭기를 바라는 그런 그 부시한테 신발 집어 던지시지.
질문 순서에 배제되어 있었다면 네. 현장에서 소리라도 질러야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대국민 담화 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야근 비슷한 걸 하면서 데스크들한테 우리 최혜정 기자 2년 동안 앞으로 청와대 뺄 생각하고 한번 우리 뭐 합시다. 네가 떨쳐 해, 일어납시다. 네가. 했더니 네가 해. 그런 반응이야. 네가 해라. 아니 근데 좀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죠. 부끄럽기도 하고 답변이 부족한 뭐가 것들이. 특히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앞에 대북 관련 얘기를 할 때 계속 제재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오히려 북핵 억지에는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고 왜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는지 또 위안부 할머니 언제 만나실 건지는 사실 뚜렷하게 처음에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 재질문이 그래서 들어갔죠, 재질문 그거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사실 좀 있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어 가는데 네. 거기서 사실 뭐 신발을 집어던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돌발 질문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녹화였으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생방송에서 좀 그런 부담이 약간 외신 기자 네. 흉내를 내지 그랬어요. 혹시. 제가 동남아 가면 현지인이 그러니까. 아니랍니다. 예.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저거 다 짜고 치는 거 짜고 아니냐? 치는 건데 왜 기자들이 저렇게 손을 많이 들지? 그러게요. 그거 아니,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네. 뭐야, 그러니까 막 진짜 그게 그랬잖아요. 궁금했어요. 아니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옆자리가 이제 질문을 한 기자가 있고 물어봤어요. 혹시 회의할 때 서로 뭐 들어주기로 좀 그런 게 있었냐? 자기는 못 들었다. 본인은 이제 본인 할 때만 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을 한 기자한테 또 물었는데 본인도 회의할 때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본인도 본인 차례에서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간사가 계셨으면 좀 여쭤봤을 텐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못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약간 더 음모론으로 보시면서 그 마이니치 그래서- 신문 기자 계속 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이너치 신문 기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인지 그때 처음 뵀으니까 근데 이렇게 외모는 사실 한국 분처럼 생겨서 외신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앞에서 이렇게 몇 차례 드시길래 아 저분은 뭐지? 약간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혹시 저 네. 기회 안 줄까봐 급한 마음에 그런 건 그러나 아닌 것 보네. 같고 본인은 하여튼, 저 네. 미디어 오늘에서는 자기 순서를 잘 몰랐다. 그건 라고 아닐 이야기를 걸로 하던데. 아 그래요? 근데 외신이 13개에는 이제 외신이 포함된 거고 질문을 같이 조율한 건 아닐 거고 페이스북 질문이 이런 게 있죠. 한겨레 기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짜여진 말씀드린 각본에 대로. 앉아 있었던 솔직한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성문회적 질문인데요. 들어갈까 말까를 약간 좀 하긴 했어요. 어차피 아. 있어도 들어가도 사실 또 제가 안 뭘 할 수 들어갈 있는 생각도 할 게 있었어요? 없으니까 사실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예, 배경처럼 앉아 있는 것인데. 예, 뭐 이거 막 바로바로 뭐 컴퓨터를 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방송으로 기자실에 앉아 있으면 이게 들리거든요. 아니면 TV도 뭐 어차피 생중계되니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누군가 의기롭게 일단은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일단 들어가긴 했죠. 본인도 예. 안 들어갈 생각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니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뭐. 안 들어간 기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연합 같은 경우는 바로 속보 처리를 속보를 해야 써야 되기 되니. 때문에 그건 실무적 예,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만약 그때 13명의 기자만 앉아있고 다른 기자 다 빠졌으면 정말 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하네요. 뭐 당보를 해서 들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그건 또 아니죠. 어쨌든 현장에는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떤 현장이든 그게 약간의 좀 가공된 현장이라 할지라도 가서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 거니까요. 뭐든지 뭐. 어떠한 사전에 기회가. 조율되지 않았더라도 네. 질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네.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질문 의견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7개를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세월호 부분을 좀 아.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족 만날 생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특조위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대통령께서 그 활동을 독려를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는지 생각은 했는데 세월호를 예. 물어봤더라면 또 이번에 그 분위기가 또 달랐겠네요. 질문 자체도 부담스럽고 빠진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현안이 워낙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밀렸다는 생각도 좀 있고 본인이 정말 제비뽑기에 뽑혀서 네. 질문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질문을 꼭 넣어야겠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네. 자신의 네, 그렇죠. 그거는 자유로운 의지는 그거는 있는 본인이 거겠죠.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내년 기자회견은 이제 50%거든 이제. 네 개 중에 2개 뽑을 거 아니야, 그 전에 이제. 어떻게든 추추원을 떠나는 방안을 좀 김남일 씨를 후임으로 앉히고. 경제 활성화복이라고 네. 뭐 빨간 옷 입고 나타나신 네, 거. 네, 근데 네. 이게 누가 붙여준 거예요? 아, 이거 이분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예, 2013년도에 새누리복 아니에요, 그냥? 뭐 그건 아닌데 정확히 언제 말씀하셨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2013년 7월에 어떤 이제 경제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열정을 불어넣어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빨간색 옷을 입었다. 이 옷을 투자 활성화복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도 이제 몇 차례 어떤 목지들과의 만남이나 이럴 때 빨간색을 입으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경제 관련 이슈를 얘기할 때는 거의 붉은색 옷을 입고
나오세요. 문제는 네. 옷은 갖춰졌는데 발성의 문제가 아니죠. 이 설마 진짜 발음의 이- 문제, 발음의 이걸 문제가 나 시키면 나 안 할 거야. 진짜. 네. 김남희 씨 한 번 좀 읽어봐요. 사실 이게 뭐였는지. 제가 그 표정이 너무 가면 라이더 같았잖아요. 부푼 약간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도 있으셨고 특히 이번에는 대국민당 원래 좀 약간 눌변이시긴 하죠. 이미 다 있는 걸 보고 읽는 거잖아요. 너무나 말씀을 많이 틀려서 지금 킹스 스피치를 보는 것 같은 뭔가 이 더듬거리는. 발음이. 네, 그런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뭐 최근 그리고 앞에 이렇게 프롬프터가 있거든요. 프롬프터가 약간 사고가 있어서 그 고개를 막 이렇게 약간 옆으로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사고까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이제 중간에 잘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면 약간 고개를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시기도 하고. 저희는 뭔가 주변과 소통하려는 자연스러운 대통령의 그러게요. 그런 의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에요. 아시면서 그 뭐 고개 이렇게 한다고 프롬프터 소통이 돼요? 담당자는 아우지 탄광으로 갔겠네.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약간 이게 이렇게 보다가 해서, 예. 웃었는데 뉴스가 뭐였냐면 전체 화면은 대통령이 그 담화문 기사가 나가고 있었고 화면이 나가고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한 줄 뉴스들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보톡스가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고 뭐 신경 뭐 그날 그 뉴스가 네. 이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기누설했나 싶은. 아니 그날 그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또 워낙 이 대중적인 자리 잘 안 나오시니까 이런 게 좀 연습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중궁궐에 예,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네. 여유가 있으셨어요.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만 안 네. 하셨어도 참 괜찮은데 사실 그 국회 정론관 기자실에서 다들 빵 터져서 또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우리가 뭐 얼굴이 빵빵이 있었니 어쩌니 그런 거 늘 그러니까. 보면 가까이서 보면 그런 얘기 없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을 최근에 출입하게 된 송경화 씨한테 여쭤보죠. 11일, 12일이죠. 1박 2일 동안 안철수 의원과 함께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요. 어디 다녔던 거죠? 광주에 갔다가 순천 그리고 다음날 김해 봉하마을까지 음,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원한 일정을 광폭행부를. 네, 소화하고 왔습니다. 요즘 그 안철수 대표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탈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얼굴이 좀 우울하고 근심에 쌓인 표정이었는데 지금 한결 가벼워진 것 같고요. 또 마포 신당도 이제 좀 그 마포에 당사가 꾸려졌는데 좀 사람도 채워지고 하면서 최근에 또 박선수 그 전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좀 업된 상태입니다. 되면서. 예. 인상적이었던 데는 어디였어요? 처갓집인 순천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안철수 지지 모임에 속하는 분들 한 1,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거의 뭐 대선 후보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호응을 보여줘서 뭐 안철수. 따라간 기자들도 놀라고 안철수.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대한민국 최강철수였습니다. 최강철수! 너무 이렇게 외치면 안 돼. 아 그런 걸 외쳤다 이거죠? 아니에요. 저는 같이 안 했는데 옆에 이제 탈당하고 합류한 임내연 의원이나 이제 같이 동행한 의원들로 보니까 옆에서 따라 하더라고요. 최강창민 팬들이 임내현 가만 의원이 안둘 것 그렇게 같은데. 열심히. 안철수! 옆에서 같이 임내현 박수 의원은 치면서 정작 근데 이번에 창준이 인선안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되셨더라고요. 1차 인선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곧 2차에 될 거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요. 네. 추가될 것으로 광주에서는 예상을. 근데 또 달랐다면서요? 집단 지성인들과의 대화 집단지성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를 들면 5.18 때 그 시민군을 하셨던 참여했던 분들. 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5.18 그러니까 시민단체 광주의 예예 시민단체 인권단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쓴소리를 좀 집단지성이라고 불렀군요. 그러니까 예, 네 쓴소리를 쓴소리를 좀 많이 내놨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광주 뭐 호남 탈당 의원들을 뭐 전혀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구태 정치랑 별로 차이점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뭐 안철수 대표를 좀 곤란하게 할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평소 얘기하는 뭐 새 정치를 열심히 하겠다 다소 좀 추상적인 답변을 했었는데 어쨌든 표정은 순천에 비해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처갓집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구나. 부럽다. 불어. 김해 봉화마을 거기 갔을 때는 어땠나요? 굉장히 이 친노의 뭐 저항을 받은 것처럼 근데 사실 가기 전에 보좌진들이나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계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물세례랄지 그것도 근데 은근히 또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 아, 뭔가 좀 이 노이즈 마케팅 공정론이 좀 되긴 아, 하죠. 계란보다 예. 오이 역시 쪽이 또 친노는 오리알. 극악해 극렬해 하면서 진짜 뿌리고 막. 부자들이야. 네. 근데 막상 도착했을 때는 한 분이 이제 종이에다가 뭐 아직도 간보냐 종이를 들고
들고 있었고 한 2-3명 정도가 왜 왔냐고 얘기를 하다가 뭐 저지를 받으니까 또 저지 되시더라고요. 보도된 네. 게 약간 과장된 측면도 없진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 뭐 거의 친노에게 그렇죠. 예. 복면당한 뭐 사저 쪽 관계자분들 굉장히 정중하게 맞아주셨고 다만 이제 몇 분의 시민분들의 그런 저지가 사실 기자들이 막상 갔는데 별로 쓸 게 없어가지고 그분이 들고 뭔가 있던 갈등을 네, 기대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박 2일로 갔는데 너무 없었죠. 그래서 그분이 들고 있던 종이 그 문구가 거의 전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그게 마치 하셨네요. 되게 집단적인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많이 못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봉화마을에서 한상진 위원장만 그 광명록에 쓰셨잖아요. 네네. 안철수 의원은 정작 쓰지 않았고 뭐 본인이 이렇게 안 나서려고 하나 봐요. 네, 요즘 당이 안철수 개인당 아니냐, 안철수 의원이 대권 준비하는 과정에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팎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몸을 사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참배 가서 방명록 쓸 때도 항상 한상진 위원장 먼저 쓰게 하고 본인은 끝에 안철수 이름 석자만 추가하는 식으로 그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항상 한 위원장이 먼저 대답을 하게 해서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철수 의원 얘기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때는 질문할 때 이건 안철수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콕 찍어서 콕 질문을 찍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윤여준 공동위원장은 언제 나오시나요? 제가 어제 전화했을 때는 전화가 꺼져 있긴 하던데 몸 상태는 돌아오셨나요? 그제 창준이 인선안 발표하기 직전 전날 밤에 한상진 위원장이 찾아가서 만나 뵀다고 하는데 그때도 누워 계신 상태에서 어허. 접견을 했다고 해서 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뭐 조만간 정말 병석 투혼으로다가 그러니까 굳이 창준이를. 그렇게 네, 하실 연로하신 분이 지금 저는 좀 예.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 것 얼마나 같아요. 간절하게 모셨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맡아달라고 했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예, 오늘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2011년 뭐 요때쯤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김종인 전 수석을 뽑기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니까 반응이 좀 썰렁했겠어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기자들이 갔는데 어떻게 보냐, 영입 시도했던 거 아니냐라고 뭐 질문들을 했는데 영입을 제안한 적은 없었다고 뭐 잘라 말하긴 했는데 그분은 지금 그러면은 안철수 찍고 박근혜 찍고 문재인으로 거의 저 전국구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신 거네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원로들을 모셔와서 또 해야 되는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인물들을 발굴하지 못하는가, 그분들은 이렇게 편찮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또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러면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해 첫 대통령 담화, 올해 마지막 담화가 될 수도 네. 있겠는데 아마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국민의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